전설의 명승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오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숙명의 라이벌 이창호 구단과 창호 구단의 대국을 보겠습니다. 이 두 기사는 비슷한 점이 많아서 라이벌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데요. 첫 출발은 이창호 구단이 확실히 빨리 치고 나갔었죠.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90년대 한 초중반부터 세계대회를 먹기 시작하면서 네. 90년대 한 후반 정도 그때쯤에 이제 세계대회를 슬슬 하나 둘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벌써 국내 대회에서는 1인자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킨 그런 시기였죠. 그렇습니다. 창호 구단이 확실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두 기사 간략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 일단 이름부터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식 발음의 이창호 구단도 창하오라고 불린다고 하죠. 네. 예. 나이 한 살 차이가 나고요. 입단년도 같습니다. 네, 전적은 이창호 선수 기준으로 29승 12패인데 이것도 12패도 나중에 좀 많이 진 거죠. 네. 초창기에는 뭐 사실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성적이 좋은 기사가 뭐 아예 없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후지집의 결승을 보려고 합니다. 벌써 22년이 된 이야기인데요. 이때 당시 이창호 구단은 이미 세계대회에 많이 우승을 하고 있었고 창하오 구단은 이제 1위 차지 그리고 국내 기전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97년도경부터 네. 세계대회를 쓸어가기 시작했고 네. 창하오 구단은 이제 국내에서 1인자 자리를 이제 굳혀가면서 세계대회에 진출을 했던 98년에 첫 세계대회 결승을 이창호 구단과 만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하오 구단이 이 세계 대회에서 혜성처럼 나타났었을 때인데요. 이창호 구단 과연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후지집의 결승입니다. 단판으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오늘 조금 멀리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제11회 후지집의 결승,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이때 98년도인데요. 이창호 구단은 굳건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창하오 구단은 약간 마샤오춘 구단의 그 뒤를 이어받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샤오춘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결승에서 번번이 지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계속 어떤 같은 선수에게 지기 시작하면 네. 슬럼프가 크게 오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거든요, 승부에서. 그러면서 이제 창하오 구단이 중국의 1인자로 떠오를 때였고 그러면서 이제 첫 세계대회 결승을 이창호 구단과 맞이했었죠. 그렇습니다. 자, 마샤오춘 구단은 번번이 결승에서 막히면서 특히 그냥 준우승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워낙 대역전패가 많아서요. 그 뒤로는 주춤했던 반면에 이때 창하오 구단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워낙 이 이창호 구단에 당했던 패배가 국내 기전에도 타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슬럼프가 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가장 큰 무대에서 세계대회 결승전에서 괜찮았던 바둑들을 몇 번 역전당해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네. 좀 국내에서도 창호 선수에게 좀 이제 밀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의 포석을 보면 네. 요즘 인공지능 포석하고도 조금 비슷합니다. 예, 지금 뒀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따금씩 이렇게 양 네. 걸치는 포석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를 걸치고 네. 걸칠 때 보통 안 받고 걸쳐가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을 때 또 여기까지 이렇게 걸쳐가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낮게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뭐 높게 받는다면 조금이라도 승률이 떨어지나요? 뭐 높게 받으면 이 들여다보는 수를 당해서 네. 예, 들여다보고 나를 짜가는 수를 당해서 좀 이렇게 프로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아무래도 프로들이 꺼릴 수밖에 없죠.
예. 이 한 칸 띄면 요즘에 인공지능은 이제 낮게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도 날짜로 받고 또 처진 날짜로 받는 것은 치우친다 그래서 보통 한쪽을 낮게 받으면 두 번째는 반대쪽은 이렇게 높게 받는 수가 이제 이창호 선수가 선택한 수인데 정말, 요즘에는 네. 이렇게 두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네. 이곳을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두는 수 때문에 뭐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프로스를 이렇게 헤아려 보면은 이렇게 네. 되면은 흙이 좀 더 프로스가 올라가요. 아, 예, 좀 신기하죠. 예전만 예. 하더라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두는 건 약간 상대를 얕잡아 보는 뭐 숙수에 가까운 수법이었는데 이게 네. 지금은 정수로 나오거든요. 마치 정말 젖바둑을 접는 것과도 그렇죠. 비슷한데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네. 많이 이제 변했죠. 프로들의 수법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저 장단을 많이 맞춰야 한다는 이론이 있었는데요. 자, 백이 한 칸으로 받은 시점에서 다시 흙 차례입니다. 마치 요즘처럼 손을 뺐군요. 예, 양쪽을 걸쳐놓고 네. 우변의 낮은 중국식 포진을 펼치면서 뭔가 창하오 선수가 이 결승을 앞두고 뭔가 네. 포석 연구를 좀 한 느낌이 들죠. 예. 백은 천천히 좌상귀 흑도를 압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걸쳐져 있는 곳에 상대가 손을 빼면 당연히 이렇게 붙여서 공격하는 것이 먼저였는데요. 예, 지금도 이 붙이는 네. 수는 뭐 좋은 수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돌이 한 칸으로 띄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날짜로 돼 있으면 무조건 넣을 텐데 한 칸으로 띄어져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도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였고 이창호 구단하고도 포석 연구를 많이 할 때인데 네. 이렇게 높게 둘 때는 여기 넣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식으로 둬서 백으로 하여금 여기를 두 개 만들고 또 발빠르게 큰 자리를 가는 그런 포석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좌와 다른 점이 백이 받은 곳 한 줄 차이라는 건데 좌하는 붙였다면 늘을 수 있는 반면에 좌상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이유는 네. 이곳을 늘면 백이 어딘가 이렇게나 이렇게 협공을 갈 때 낮게 있을 때는 흙이 중앙으로 뭐 이쪽 나를자나 두 칸으로 하는 행마가 괜찮은데 네. 높게 있을 때는 행마를 할 때 백이 높게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보다는 그냥 젖히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좀 네. 발빠르게 두는 수법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할 시기였죠. 예, 뭔가 지금 흙의 수법 자체가 미리 사전에 좀 연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둬서 다시 이제 흙이 늘게 되면 자세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곳을 젖히면 또 다시. 그때 여기까지 둬서 예. 어떻게 보면 상변, 하변, 우변 귀존의 돌 두 개에서요. 귀 쪽의 돌 두 개에서 이렇게 해서 크게 뭔가 모양을 키워가는 이 포석을 창하오 선수가 미리 연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둔 이유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둘 때 이 두터움에 좀 가깝게 가 있어서 다음에 이쪽으로 침투할 때 돌이 좀 엷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재공격을 당할 수 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이곳을 둔 의미는 백이 이곳을 호구 치더라도 다음에 이곳을 걸치면 이 돌이 멀리 이 두터움에 멀리 있는 게 조금이라도 용이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좀 좁힌 겁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도 호구 치는 것은 좀 흙의 의도대로 두는 것 같으니까 네.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을 구사를 하죠. 다시 우상귀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이 포석 감각이라면 이렇게 두는 순간 뭐 가차없이 3-3을 침입할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3-3을 침입하면 흙에게 뭐 흙의 의도대로 좀 모양 바둑을 좀 허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실리를 차지하더라도 상대에게 너무 두텁음을 허용하는 그런 수법을 좀 꺼려 했었죠. 네. 또 이때 당시에 3-3 정석은
뭐 2선 젖혀 있는 것을 다 결정짓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흑은 계속해서 넓은 곳으로 갑니다. 일단 흑의 작전대로 초반에 몇 수 놓여지지 않았지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이때 창하오 구단의 생애 첫 결승 무대였거든요. 또 중국의 1인자로 올라서고 주목을 받고 있을 때니까 뭐 이창호 구단은 당연하겠지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왔을까요? 네, 많이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좀 많이 이제 좀 어깨에 많이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승부에서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좋은 내용과 좋은 승부를 보여주기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이 지금 삭감간 수법은 평범하지는 않죠. 보통 이곳을 한 칸으로 이렇게 걸쳐가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를 이렇게 두는 수도 좀 사전에 흙의 모양 이런 중국식 포진에서 여기까지 돌이 있을 때 좀 연구를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둬서 받으면 이제 이 자리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돌이 있을 때는 뭔가 붙여서 끊어갈 수가 있는데 돌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을 때는 좀 붙여 끊어가는 것은 흙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흙도 서두르지 않고 귀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예, 지금 두 기사의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창호 구단에 비해서 창하오 선수가 좀 더 좀 젊었을 때 사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할 정도로 좀 더 애 보이죠. 보이죠. 네. 이창호 구단은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네. 뭐 많이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10대 때와 비교해서도 좀 젖살이 빠졌다 정도고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이 수법들 자체가 이곳을 둘 때부터 좀 어느 정도는 뭐 미리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뛰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뛰면은 흙도 이제 여기를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끊는 것과 귀를 지키는 것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부담스럽죠. 다음에 여기를 콱 막히게 되면 이건 여기 백에 안형이 생기면서 흙돌도 엷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선수로 처리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항상 수두를 보면 그 다음이 있는 한 수 한 수를 보여줍니다. 예, 여기까지는 좀 백의 입장에서 보면 이창호 선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를 둘 때부터 흙이 이곳을 받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수였거든요. 그때 네.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둬야지 하고 좀 생각을 하고 나서 이곳을 둔 거고 예상대로 좀 백의 의도대로 좀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고 흙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에야 인공지능으로 뭐 모든 한중일 기사들의 색깔이 비슷해져 가고 있지만 이때 어땠을까요? 98년도 한국과 중국의 기사의 차이점, 기풍의 차이점이 좀 있었을까요? 저 때만 하더라도 네. 흙이 쓰는 수법이 첫 수를 화점에다 두고요. 네. 그리고 뭐 1-3-5로 굳히는 수를 이창호 구단은 가장 선호할 시기였고 네. 아니면 그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화점, 소목 그리고 5번째 수로 걸쳐가고 이렇게 미니 중국식 포진이죠. 유행이었죠. 예, 그게 당시에 상당히 유행을 할 때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창하오 선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워낙 유행하는 포석을 쓰면은 연구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중국식 포진으로 가면서 그리고 모양 바둑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지금 이 급소의 자리는 좀 아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가 이쪽 날일자도 좋고요.
이 급소를 하고 두고 나서 보니까 여기도 뭔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곳을 둬서 다음에 여기 느는 자리를 당하면은 백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곳을 둘 때 그냥 깔끔하게 이거를 한 점 잡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여기 집이 물론 백도 어느 정도 흙집을 삭감 정도는 하면서 좀 두터움을 얻기는 했지만 흙의 확정가가 좀 돋보이는 포석인 것 같거든요. 10집, 20집, 30, 35, 40.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흙집이 45집 이상 확정가가 나 있어요. 네. 상당히 크죠. 당장의 실리보다는 그곳을 네. 지킨 수의 의미는 이제는 뭐 3-3 침입보다는 3-3 침입하는 것은 이제는 여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흙이 이도를 잡아먹었을 때 이쪽으로 막아서 2단 젖혀서 귀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을 둔 수의 의미는 이곳을 걸쳐서 뭔가 받아서 백이 뛰어나오는 형태가 되면서 이 한 점 걸친 돌과 이 백돌이 연결이 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한 점이 너무 약해지면서 여기 백집이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런 판단으로 여기를 지킨 거일 수 있어요. 백에게 갈라침을 허용하면서 이 돌이 약해지는 것을 좀 방어하면서 집을 지키는 그런 수라고 보여집니다. 좌상기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예, 지금 여기 둔 수는 흙도 지키니까 이제 둔 것 같은데 좀 완착이죠. 지금 이 수로는 이쪽을 좀 밀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여전히 이 입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좀 차단을 해서 그럼 여기를 차단하면 흙이 둘 자리는 여기뿐이 없죠. 나갈 수밖에 근데 없죠. 여기를 두더라도 귀가 집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귀 쪽을 쳐들어가서 뭔가 집을 깨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이 돌과 교환된 이 돌이 좀 값어치가 없는 곳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실전에 이 눈목자 벌림보다는 그 수법을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수법을 좀 구사했어야 됩니다. 지금 서로 우하괴의 집을 크게 쳐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뭔가 백도 모양을 피니까 장항 선수도 좀 잽을 알려서 둔 것 같은데요. 귀 쪽으로 봤나요? 그냥 있는 것이 보통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귀 쪽을 방어를 하니까 여길 늘어서 그러면은 여기 나중에 이제 돌파하는 수법, 여기가 단수가 선수성이라 돌파하는 수법이 남아있다면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하나 받는 것은 물론 요교하는 백이 이득이지만 흙이 악수를 둬서 여기 늘었는데 한 수를 뭔가 지킨 꼴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네. 흙이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 막은 수는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냥 위쪽을 잇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은 좀 당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예. 그래 놓고 강하게 공격을 갔는데 공격이 강하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좁은 곳이긴 하거든요. 여기 네. 약점을 노려서 흙이 행마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입구자로 둔 수는 약간 과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이미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차례 했을 때인데요. 그러고 보면 이창호 구단은 이 나이 때 슬럼프는 없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슬럼프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런가요? 예, 거의 뭐 무적 시대를 구가할 때였고 네. 그때 97년도에 요 전해죠. 후지스베 전해에 그 고바야시 사토루 구단을 이기고 나서 그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이기면 3대 0으로 퍼펙트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대회 이제 우승을 거두면서 전성기를 막 더 넓게 구가할 그런 시기였었죠. 계속 진보를 하고 있을 때였군요. 예. 그 당시에 그럼 또 창호 구단 본인보다 어린 기사와 마주한다는 것이 좀 어색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항상 네, 뭐 그런 부담은 네, 없진 않았겠죠. 당연히 뭐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창호 구단이 당시 이제 성적을 낼 때지만 뭐 20대 막 만으로 따지면 20대 초중반 이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만나는 상대들이 나이가 많은 시기였는데 자기보다 한 살 어린 기사와 이제 결승전에 네. 만난 것이 심리적으로는 약간은 부담은 있었겠죠. 예, 지금 이곳을 젖혀놓고 여기가 상당히 악수인데 이 악수 교환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나와서 끊기 위함이었죠. 이때 창하오 선수의 이 수법을 보면 수법이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바둑 실력이. 예, 사진이 또 한 번 바뀌었는데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아까 사진보다는 창하오 선수가 약간 이 사진은 한 1, 2년 뒤에는 찍은 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지금 여기를 나와 끊어서 이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젖혀놨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추면 축이 되죠. 네. 그래서 2점을 잡았는데 귀에 1점을 잡히면서 흑도 안정이 됐거든요. 백돌이 투자가 많이 돼 있고 빵 때림이 두텁기는 거북등이 두텁기는 합니다만 이돌이 이상한 데 놓여 있어요. 이돌이 없었다면 이 변화는 백도 할 만한데 지금은 이돌이 이 두터움을 오히려 중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서 흑이 이 수법이 괜찮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벌린 소의 가치를 확실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창하오 구단이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창하오 선수가 많이 이제 득점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곳을 두면 흑이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백이 끊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요. 끊고요.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더라도 이렇게 되면 단수까지 얻어맞고 패도 남아있기 때문에 백이 완전히 망한 꼴이죠. 너무 손해보고 시작을 예,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고 싶은데 둘 수가 없어요. 뚫리는 거 선수로 당한 것도 매우 아픈데요. 예, 그걸 선수로 당하면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거든요. 네. 5집 이상 집이 나면서. 이건 안팎으로 실리가 많이 차이 나겠는데요. 예. 예, 이렇게 되면서 이곳을 때리면 여기를 백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 둘, 셋, 넷, 최소 6집. 그러면 백이 이렇게 때린 상태에서 둘, 넷, 6집을 빼고 나면 백집이 좌변에 두텁긴 합니다만 집으로는 한 10집 난 거예요. 네. 여기가 다 깨지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흑이 확실히 득점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죠. 초반 지나고 나서 많은 수순이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래프에도 AI는 흑이 확실히 잘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흑이 지금 집으로 이제 많이 득을 받기 때문에 네. 그곳을 넣나요? 이곳은 글쎄요. 이곳은 도도 이렇게 맞춰쳐 가면은 백이 잡는 것의 값어치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큰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흑이 둘 수 있는 수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입구자를 가서 이렇게 잡는 수도 크고요. 네. 이거 말고서 또 다른 수를 선택하자면 여기 뭐 꼬부리거나 이렇게 나를 자르고 하는 이 자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는 입구자로 집을 챙기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지금은 이 빵 때림만 여기 두터움만 견제를 할 수 있으면 벌써 집으로 많이 이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면서 하변을 좀 더 견고히 하는 수를 선택했다면 좀 어땠을까 싶은데요. 백도 거기를 받아주나요? 글쎄요. 이쪽보다는 여기를 좀 결정을 짓고 여기 입구자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백이 상변 많이 두텁습니다만 흑이 선수로 좌상을 깬 결과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흑이 귀 쪽을 두면 백이 이제 뭐 두터움을 쌓을 때였고 여기를 뛰면 이곳을 한 칸 뛰는 이 수를 이창호 구단이 너무 좋아하는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지 않는 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흙이 이제 이쪽을 둔다면 여기도 지켜놓은 상태에서 하변이 폭이 점점 넓어지고 강해지면서 백이 이 좌변 쪽이 좌상기 쪽의 두터움, 좌변으로 이어지는 이 두터움을 활용할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하변 모양과 좌변 모양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본다면 집이 이 우상기 쪽과 우변의 이 흙집을 백이 당해내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 포석인 것 같아요. 현재 백의 집 모양이 좌측에 너무 치우쳐 있긴 합니다. 아, 거기까지 둬서 여기까지 받아달라는 거였는데 이수는 좀 과했습니다. 여기를 뒀어야 되죠. 여기는 백이 키우더라도 여기 빵 때려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슬슬 늘어서 좌변 모양을 적당히만 지우면 됐거든요. 아, 이건 밀린 거는 아파요. 여기서 이창호 구단이 다시 기회를 잡았군요. 아, 거기 밀린 거는 상당히 좀 당한 형태 같아요. 거기 나를 자르갔으면 이 백돌 전체도 이제 그런 그다지 세력 형태도 아니었어서. 근데 지금 이렇게 밀고 나니까 여기 나중에 좀 집이 붙을 것 같죠. 흙집도 폭이 상당히 이제 하변 폭이 줄어들면서요. 예, 하변은 이제 흙이 단단해지니까 백이 이제 선수로 좀 삭감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데요. 예, 이 형태가 나중에 백이 이쪽을 붙여서 팩감이 많을 때는 패를 할 수도 있고요. 팩감이 많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백이 두터운 바둑이 됐으니까요. 이제 백이 3-3까지 침투하면서 실리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호 구단 하면 갖고 있는 기록이 정말 많잖아요. 예. 좀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세계 대회에서 당시 이제 완전히 최연소 동양증권배를 만 16세에 예, 우승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89년에 이제 KBS 바둑왕전을 우승한 기록도 있지만 그건 이제 속기전이고 좀 국내 대회고 결승에서의 이제 당시 상대가 김수장 구단이었거든요. 네. 뭐 1인자를 상대로 타이틀을 획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그 세계대회 첫 동양지건배 결승에서 그 임혜봉 구단을 리나이펑 구단을 이기고 우승한 것이 가장 돋보이는 기록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 평상시에 제가 뭐 이렇게 바둑 스타일이라든지 좀 이렇게 제 계풍이랑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비슷하고 좀 닮고 싶고 이런 느낌도 있었고요.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두는 것만으로도 일단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요.
또 결과도 뭐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 힘들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뭐 기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 그런 느낌을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10대 우승자가 종종 나오지만 그때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 16세 세계대회를 그렇죠. 우승한 네. 기록이 글쎄요 거의 없을걸요. 그 판팅이 선수가 응시배 우승할 때가 이제 뭐 이창호 구단과 네. 큰 차이가 안 났었던 것 같은데. 깨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승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네. 약간 연승 그 승리를 이어가는 그 체계가 약간은 달라가지고 뭐 이벤트 기전 같은 건 또 중간에 한번 진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이 42연승인가 있죠. 41연승 1연승인가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중간에 이벤트 대국을 그랬군요. 그러니까 졌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모든 기록을 다 이제 같이 할 때 계산할 때고. 결과가 아름답게 나왔던 거네요. 또 이제 승률도 뭐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90%에 육박하는 승률도 보여줬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바둑계에서 통산 승률이 이창호 구단이 거의 최고 높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모르겠어요. 신진서 선수하고 신진서 선수도 워낙 뭐 또. 지지를 않으니까. 네. 우상기 쪽에서 좀 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쪽을 차단하는 것이 이제 절대 선수기 때문에 교환해 놓고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흑도 이제 뭐 패를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끊기 전에 단수를 치겠군요. 그렇죠. 뭐 단수를 쳐서 패를 네. 해야 되죠. 그리고 끊는 것은 이제 패감으로 쓰는 것이 좀 득이라고 봐야 되죠. 백이 패감은 자신이 있다라는 걸까요? 백은 패감이 꼭 자신 있다기보다는 일단 우상기 쪽에서 약간 꽃놀이패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곳을 흑에게 때려 먹히더라도 뭐 원래 이제 흑의 귀였다고 본다면 뭐 다른 곳에 큰데 패감을 2번 정도만 쓰더라도 집으로 크게 이득 보는 할만하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그건 뭐 절대 패감입니다. 모양상은 이때는 벌써 흙이 좀 좋았던 그 포석 자체가 네. 만만치 않아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세계 라이벌 후지집의 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예의 전당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후지습의 결승입니다. 자, 역시 라이벌 하면 이 두 기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뭐 당시 명실상부 세계 이제 1인자 자리를 굳건히 다질 때였고 네. 창하오 구단은 이제 견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떠오르면서 뭐 이창호 구단을 견제하려면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기사보다는 좀 젊은 기사가 이제 상대하는 것이 뭐 흐름이라고 봐야 되죠. 예, 승부나. 이때는 이창호 구단에게 이긴다라기보다는 좀 쫓는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국내고 국제고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뭐 비등비등하고 뭐 네. 비슷할 정도로 뭐 이렇게 맞받아치는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뭐 단판 그렇습니다. 승부에서는 당시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나 또 이창호 구단이
이 시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루이나이웨이 구단을 또 뭐 상대적으로 좀 두려워하긴 했지만 네. 그 두 기사가 또 뭐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좀 이창호 구단으로서는 껄끄러운 기사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타도 이창호를 외치면서 기보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창호 구단의 기보를 안 보는 기사가 있었을까요? 저도 뭐 친구이기도 했지만 네. 뭐 워낙 뛰어난 기사이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뭐 워낙 많이 봤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로 패감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제 패를 이어나가는데 뭐 서로 질 수 없는 패죠. 흑은 뭐 질 것 같으면 이런 수들이 다 악수가 되기 때문에 뭐 이긴다는 이 패는 이긴다는 수순을 감안하고서 이런 패감을 쓰는 거죠. 예, 그것도 절대 패감이죠. 다음에 찝으면 뭐 양쪽에 너무 두터운 백의 돌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살 수가 없겠죠. 이 선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받기 전에 집으로 네. 조금이라도 이제 이득을 보려고 둔 수인데 그럼 한 패감이 더 나오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이건 실전에서 과연 어떤 게 정수인지는 이 다음 수순을 흑이 패감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패감이 여유가 없다면 그냥 둬야 되죠. 나중에 이걸 역으로 당할 수도 있지만 뭐 당장 한 패감이 소중하다면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젖히는 게 한 패감이 더 나오기 때문에 찝으면 패감이 몇 개가 더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백도 집으로 워낙 손해라 네. 백도 이제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패를 어떻게 쓰는 걸 봐서 백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러나는군요. 예, 뭐 더 이상 패감이 없죠. 뭐 백이 뭐 흑이 점점 이 패를 키워가면 백이 진짜 나중에 찝어서 패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흑도 이제 자중을 한 거고요. 뭐 어느 정도 또 타협이 이루어졌죠. 예,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항상 끝장 승부를 펼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또 타협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흑도 이제 선수를 뽑았죠. 뭐 백이 이렇게 치받더라도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면 나중에 뭐 약간 가일수는 해야 되지만 넘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흑도 선수로 이제 처리가 됐고요. 이제는 뭐 좌변을 깨든지 중앙에 백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중앙을 뭐 하변 쪽을 키우면서 삭감 가는 수를 펼치는 것이 이제 보통 같습니다. 예, 흑의 모양을 하변 모양을 키우면서 백의 중앙의 모양을 지워가는 이 한 칸 띠을 선택했고요. 예, 백도 거기는 그 수밖에 없죠. 예, 교환을 안 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려운 중앙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흑이 단수가 선수래라고 할지라도 쳐놓으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렇게 둬서 끊고 먹여쳐서 다 잡히죠. 때리면 뒤에서 쳐서 요 교환이 완전한 자충의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창호 구단의 장점이 이런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곳에서 툭툭 뭔가 권투로 말하면 잽을 날린다 그럴까요? 이런 수를 구사하는 게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거든요. 저는 뭐 권투의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예전에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결국은 높은 기량에서는 잽으로 승부가 난다고 하죠. 네. 그만큼 네. 바둑에서도 이 미세한 뭔가 약간 툭툭 알리는 이 교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받아내는 상대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지금 괴롭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끝내기 득을 봤다는 그렇죠. 거죠. 이것을 끊고서 단수 치니까 네. 못 잇는 거죠. 그냥 두면 이렇게 이어서 끊을 때 반대쪽을 두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백이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긴 하지만 또 실전에서 막상 이렇게 당하게 되면 그렇죠.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자, 이런 반집 한 집들이 결국 나중에 또 말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상대가 이창호 구단이라면 네. 또 끝내기로 갈수록 미세한 승부가 나오게 될 때 점점 상대 입장에서 초조해지거든요. 엄청 쫓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네. 한때 뭐 이창호 구단과 뭐 이 당시였던 것 같아요. 도전기를 뭐 몇 차례 이제 치러봤습니다만 네. 이제 유리했을 때도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까 찔끔찔끔 조금씩 이렇게 따라 붙을 때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초조함을 뭐 이렇게 정확히 말로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예, 기분이 나쁘죠. 지금도 두터움을 바탕으로 조금씩 조여붙이는 예, 또 하변도 또 잽을 알리죠. 지금 네. 여기가 백의 꽃놀이 팩감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붙일 때 이 패를 결행할 수가 없어요. 이건 없네요. 예, 흙은 팩감이 없어요. 지금 백이 네.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럼 내려서야 하는데요. 그렇죠. 내려쓰는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럼 약점이 생겨서 끊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한 칸 뛰는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결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삭감을 가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자, 또 화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지츠배 한국에게는 참 효자 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98년이 아니고 88년이죠. 네. 88년에 후지스베가 1회 대회를 이제 응창기배가 열린다 그러니까 미리 급작스럽게 열었던 것 같아요. 부랴부랴 준비를 예, 했죠. 뭐 언론에도 좀 몇 차례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일본에서 첫 세계 대회를 뺏기기 싫다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첫 이제 세계 대회죠. 후지스베가 88년부터 이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일본 기사가 좀 우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세계 바둑의 흐름이 88년 응시배 89년에 이제 결승전을 치러졌죠. 조은영 구단과 서비평 구단이 네. 대결해서 조은영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세계 바둑의 흐름이 한국 쪽으로 슬슬슬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자 이창호 구단과 뭐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이런 한국의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기사들이 세계 대회를 쓸어가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응시배 우승하고 나서도 조금 무시를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전엔 한국 바둑의 서름이 좀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뭐 실질적으로도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프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뭐 공부도 할 때였고 기보를 지금에 와서도 봐도 실력 차이가 좀 났었어요. 아, 그렇긴 했군요. 뭐 조은영 구단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 나머지 기사들은 80년대 뭐 한 후반이나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특히 뭐 중국은 서비평 구단 그리고 일본은 몇 기사들이 일본의 그 인류 기사들한테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약간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군요. 그런데 이제 조은영 구단이 89년에 세계 대회를 응창기배를 우승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선수들이 이제 주름 잡기 시작했죠. 여기 오른쪽에 이제 표에서도 나옵니다만 세계 대회 한국이 15회를 우승했고요. 오히려 일본이 더 우승을 많이 했죠. 네, 이때까지는 중국이 아직 많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적고요. 대한민국이 이때는 어떠한 세계 대회를 다 갖다 놓아도 한국이 가장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90년대 후반에는 이창호 구단이 세계 대회가 열리면 거의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개인이 내기를 한다면 이창호 구단이 우승을 한 해 못 한 해로 내기를 할 정도로 네. 그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기사였죠. 토너먼트 시작이 아니라 결승 시작이 아니라 그렇죠. 토너먼트 뭐 16명이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32강이나 네. 24강, 16강전이 처음 열릴 때부터
너무 강력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 후지집의 앞뒤로 해서 세계대회 계속 우승을 차지했던 이창호 구단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상대 전적 29승 12패입니다. 이때 창하오 구단이 후지집의 결승 전에는 1승 3패. 많이 주눅들 때는 아니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창호 구단을 만나려면 네. 세계 대회에서만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벤트 대회도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네. 97년 첫 만남 이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후지집의 결승에서 다시 한번 맞닥뜨렸습니다. 자, 예. 백이 하변에서 뭔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네. 큰 성과는 없었어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좀 더 잘 되는 그림이 있었을 것 같은데 흑이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석점 100이 이제 6집, 요쪽까지 8집이 늘어났는데 흑도 이 끊는 기분 나쁜 형태를 처리를 했고요. 물론 지금 이제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축머리를 보강하든지 좀 더 능률적으로 보강하든지 해서 보강을 한다면 흑이 바둑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확실히 판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 부분으로만 보면 흑집을 깨고 3점을 얻었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언뜻 볼 때는 백이 상당히 잘 된 그림처럼 보이지만 원래 흑집이 좀 많은 포석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좌선기 쪽에서 흑이 실리로 많이 앞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에게 두터움을 허용했지만 지금 뭔가 바둑도 흑이 실리는 많고 백은 두터운 그런 형태죠, 여전히. 여기서 이제 그 수는 축머리예요. 축머리. 이렇게 나갈 때 축머리를 그냥 따내기는 억울했던 거죠. 그렇죠. 이곳을 때리거나 네. 적당히 두면 백도 여기 어디 둘러치게 되면 여기 좀 이렇게 사각형으로 집이 난단 말이에요. 큰 집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축머리를 쓰면서 이제 돌파당하면 안 되니까 이곳을 뭔가 선수로 처리했는데요. 여기서 흑이 이제 이곳을 늘기만 한다면 여기가 상당히 큰 이유가 있어요. 이 돌이 이렇게 뻗어나오게 되면 설사 이 한 점을 버리더라도 여기가 선수성이 되면서 이 2점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백이 때리게 되면 이 2점을 살아가는 수가 선수가 돼요. 그러면 이 2점이 잡혀 있는 것과 선수로 살아가는 건 집으로 따지면은 일단 2배로 쳐야 하고요. 한 10집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예. 언뜻 봤을 때에는 한 점이 패석으로 보였는데요. 아닙니다. 지금은 네. 여기 이 2점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이 빵 때림이 값어치는 아주 작아지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가 때려져 있으면 백이 살았을 때 여기가 가일수를 해야 되고요. 흑돌이 여기를 늘어놓게 되면 여기를 둘 때 이으면 여기 찝어서 끊는 수가 있으면서 여기 돌 모양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 돌이 살아갈 수 없다고 보면 이 빵 때림이 그래서 엄청나게 큰 자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수가 언뜻 보면 좋은 자리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죠. 지금 인공지능도 흑이 여기를 두니까 언뜻 보면 이수 한 수뿐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를 두니까 프로수가 흑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빵 때림을 허용해서죠. 그것을 백이 이제 교환을 해놓고 이제 빵 때리는 건데요. 백도 여기서 바로 살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늘어서 이곳을 흑이 잡으러 갈 수는 없거든요. 끊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걸 느는 거를 결국은 선수로 당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걸 교환해 놓고 둔 이유는 이 교환이 없으면 흑이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될 때 요 2점이 선수로
잡혀 있기 때문에 흑이 네. 백도 이제 이 교환을 안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차이가 지금은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잡는 건 끊어서 후수가 되니까. 물론 집 차이는 납니다만 한 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환을 해놓는 거죠. 이래서는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둑이 어려워졌어요. 아까 여기를 늘었으면 흑이 꽤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흑이 지금 화려하게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 빵때림이 워낙 큰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도를 살리게 되니까 지금은 백이 우하를 바로 받을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지금 여기 다음에 젖히면은 네. 다 잡히거든요. 여기 백이 젖히면요. 그렇기 때문에 흑이 꼬부리거나 꼬부리면 못 살죠. 여길 둬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흑집이 5집이 났고요. 백이 3집이 났어요. 그럼 여기 전체로 보면 흑이 2집이 났는데 아까 이 2점을 잡으면은 12집 정도는 나죠. 네. 그러면 10집을 손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빵 때림이 크다는 거예요. 느는 순간 여기가 10집 차이가 나니까요. 그러면 10집에다가 이 느는 수의 값어치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뭐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 때림이요. 심지어 또 흑이 살긴 했지만 빅이 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를 나중에 뭐 큰 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곳을 두고 여기를 네, 젖히면 또 손해를 보니까요. 빅이 나는데 요거 네. 찔름 당하고 때려 먹히는 거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내기로 보면은 그렇게 몇 집 안 되죠. 뭐 이걸 젖히고 이렇게 둘 때 흑이 두는 걸로 보면 뭐 4집짜리예요. 자, 이제는 백이 확실히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흑이 네. 유리했던 바둑을 백이 따라붙은 거기 때문에 네. 당시에 뭐 안 봐도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하오 선수가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가 되는 그런 지금 시점이 국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원래 유리한 바둑을 이렇게 상대에게 엇비슷하게 따라붙음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지면서 많이 흔들리게 되죠. 반대로 불리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거의 팽팽한 승부가 되면 네. 그러면은 뭐 되게 심리적으로 막 여유도 생기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바둑이라는 것이 상대와 1대1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그 어떤 게임보다도 강하죠. 오히려 이제 이창호 구단이 냉정하게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창호 구단은 뭐 지금도 뭐 후반이 아주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뭐 후반은 세계 1인자라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비슷해지면 네. 뭐 상대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되죠. 예.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이창호 구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왠지 끝내기를 공부한다라는 이런 견해는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그렇죠. 그때 당시만 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어려서 뭐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배워서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 있을 때지만 웬만한 기사들은 끝내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까 할 정도로 끝내기에 대한 비중은 좀 약했을 때예요. 네. 바둑 한 판에서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어느 순간에 바둑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할 정도로 중반까지만 비슷해지면 끝내기에서 야금야금 네. 한두 집씩 이득을 보면서 나중에는 뭐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둑이 많았거든요. 예, 지금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이제 여기를 봤죠. 이제 가는군요. 예, 아까 들은 네. 건데 다 교환을 해놓고
처음에는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까지 성적을 내기 전까지는 좀 인정을 많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선배 기사들이. 그 전의 느낌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조치훈 구단이 그 조은영 구단과 사석에서 예.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는데 좀 더 선배들이 좀 이렇게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밟아줘야 하지 않느냐.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조은영 구단이 그때 그냥 직접 얘기했는지 속으로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너도 링 위에 한번 올라가 봐라. 아. 뭐 이런 비슷한 네.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번 올라가서 그 후반에 조여 붙이는 걸 한번 맛을 봐라 이거죠. 네. 그때 조은영 구단은 그 너무나 그걸 절실하게 맛봤을 때이기 때문에 알죠. 유리했던 바둑을 계속 끝내기 위해서 역전을 당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 한번 링 위에서 직접 한번 그거를 느껴보라는 뜻이었겠죠. 네. 근데 조치훈 구단도 그리고 나서 뭐 결승전에서 한번 만났는데 이창호 구단에게 뭐 졌었죠. 예. 내용도 뭐 그전과 그런 다른 기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네. 초중반까지는 괜찮게 두다가 결국은 후반에 역전당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이창호 구단 말고는 뭐 그래도 다들 저는 이제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조은영 구단이나 서봉수 구단이나 유창익 구단한테는요. 근데 이창호 구단하고 만나면 이제 성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뭔가 저보다 좀 더 침착하고 견고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을 감상할 수 있는 바둑 팬분들은 행복하셨을지 몰라도 좀 동시대를 같이 지낸 기사들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근데 뭐 예. 글쎄요. 뭐 만약에 이 바둑을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뭐 이렇게 또 연구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정확히 만약에 돌려보면 이창호 선수 뭐 이때 당시에 후반 솜씨가 어느 정도일지 좀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창호 구단의 후반만 몇 판, 뭐 몇십 판 준비해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적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는 경계가 거의 다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계산을 했을 때 후반 진행 중인데 이미 불리하다. 그러면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전에서는 예. 뭐 포기하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상대가 이렇게 뚜벅뚜벅 한 걸음씩, 반걸음씩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한 걸음도 아니고 반걸음씩 계속 전진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압박감은 그건 직접 역시 아까 조은영 그것도, 구단의 표현대로 네. 예, 직접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죠. 조은영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처럼 중반에 휘몰아치는 그 압박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렇죠. 이창호 구단이 더 이상 많이 벌리진 않는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의 또 장기 중 하나가 유리하면 그 선을 또 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창호 구단은. 음, 이것은 바둑뿐만이 아니고요. 네. 어떤 일상생활에도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변화를 완벽하게 수있게 한다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놓은 대로
생각해 놓은 대로 딱 이렇게 정해서 그대로 가는. 예. 그러면 근데 나중에 이제 이창호 구단도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 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창호 구단이 머릿속으로 그려놓지 못한 좀 더 과감한 수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이제 이창호 구단은 좀 당황하죠. 예. 워낙 이세돌 구단이 변칙적으로 두었기 때문에 틀을 벗어난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도 네. 이창호 구단에게 통산 승률이 보통은 이제 후배가 처음엔 좀 지다가 나중에는 뭐 압도적으로 이제 역전을 해서 가기 마련인데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통산 승률이 뭐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다 뒀어요. 이제 뭐 둘만한 곳이 거의 뭐 몇 군데가 없죠. 예, 그곳을 이제 끊어 잡혀서 거기 끊어 잡는 수가 5집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예, 그곳을 끊어 잡혀서는 네. 이 뒤로 이제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 예, 여기서는 승부가 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많이 수순이 두어졌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창하오 구단의 생애 첫 결승 무대에서 이창호 구단을 만나면서 이창호 구단이 후지츠베에서 다시 한번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창하오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다른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제11회 후지츠베 결승 보내드렸습니다. 창하오 구단은 이창호 구단에게 이런 역전패를 참 많이 당했을 것 같습니다. 뭐 창하오 구단뿐만이 아니고요. 네. 뭐 한국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조은영 구단이 제일 많이 당했을 것 같고요. 네. 거의 뭐 이창호 구단에게 지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패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워낙 이창호 구단 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때쯤에는 뭐 축구뿐만 아니라 바둑에서도 이창호 구단 때문에 좀 공한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공한증이 생긴 시기를 굳이 얘기하자면 마샤오춘 구단이 결승에서 이제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부터가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 네. 자, 창하오 구단도 참 많은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두 기사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이번에는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삼성화재배에서 두 선수가 다시 한번 만났는데요. 그 대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삼성화재배 준결승전입니다. 제6회였고요. 2001년도 11월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자, 삼성화재배는 준결승부터 번기 승부로 펼쳐지는데요. 이 대국은 최종국 3국입니다. 자, 이 대국 전까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이 창하오 구단의 입장에서 2승 14패입니다. 그리고 그 2승도 한중천원전 결국 승리하지 못했던 1승, 응시배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1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이겼다라는 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번기에서 네. 졌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긴 판은 사실 뭐 이겼다고 보기 좀 어렵죠. 예. 예. 매번 이를 갈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여기를 걸치고 이렇게 세 칸을 전개하는 이 수법은
일본의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선수가 아주 즐겨 썼던 포진이에요. 포석에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유명했고요. 그렇죠. 뭐 고바야시 유라고 할 정도로. 예. 흙이 하변에 화점 자리에 놓게 되면 을의 백은 한 칸이라 나를자가 아닌 눈목자로 걸치는 것이 정수로 됐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 그냥 나를자로 네. 걸치거나 뭐 한 칸으로 걸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예. 당시만 하더라도 한 칸으로 걸치면 이렇게 협공을 가서요. 이렇게 두면 이것을 들여다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벌리게 되면 하변도 지키고 우변도 지켰다. 이렇게 해서 흙이 좀 발빠른 포석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내렸고요. 낮게 걸치는 것은 협공을 가게 되면 여기에서의 정석의 변화가 이돌 때문에 아무래도 흙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는 것을 좀 인정하는 의미로 좀 유연하게 눈목자 걸침을 많이 이제 뒀었죠. 네. 흙이 하변을 전개하고 이런 정석을 이루는 포석 자체가 하나의 정석처럼 진행이 될 때가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흙으로 간혹 이제 썼던 포석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곳을 백이 뛰는 수와 여기 호구치는 이 두 가지 수법이 당시에 가장 많이 이제 두어졌었는데요. 한 칸을 뛰게 되면 흙이 이제 이곳을 들여다보는 게 백이 이제 기분 나빠서 보통 이제 이렇게 호구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두고 붙이고요. 이곳을 둘 때 뭐 이런 정도.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었거든요. 이 모양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저도 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둬서 이곳을 머리를 얻어맞게 되면 이건 흙도 할 만하다고 좀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네. 하변이 워낙 커져서 있겠죠. 하변도 하변이지만 네. 백이 우변의 흙 한 점을 제압하는 그 자세 자체가 뭐 썩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 이제 이곳을 늘면 백이 이렇게 느는 게 정석인데 이곳까지 이 한 방을 당하게 돼서 네. 백이 여기 집을 9집 내고 산 형태예요. 8집에서 9집 내고 산 형태인데 흙이 하변도 키우고 여기 하나를 보너스로 얻었단 말이에요. 네, 역시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한 칸은 정석 완료되고 나서 숨도 안 쉬고 갔던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뭐 많이 두기도 하고요. 예.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 또 추천하는 수는 여기 3, 3일 텐데 네. 당시에는 여기 이렇게 머리를 세워놓고 요거 하나 다가가 놓은 다음에 이제 이곳을 두고요. 여기를 빨리 교환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기만 한다면 침투가 좀 강력하다는 그런 포석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를 빨리 해놓는 이유는 이제 여기를 들여다볼 때 이쪽을 둬서요. 끊을 때 받아주더라도 요 교환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의 값어치가 작아진다. 네. 그래서 이거를 흙도 빨리 한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를 많이 뒀는데 그럼 흙이 여기 받아서 불만이 없다.
이런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빨리 한 거죠. 네. 그곳을 이제 바로 아주 갔군요. 때이르게 침투를 네. 했죠. 나중에는 침투하는 타이밍을 백이 못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백이 좀 빠르게 침투를 한 것 같죠. 더 커지기 전에 들어갔는데요. 지금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도 바로 침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이라면은 예. 뭐 지금도 침투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길 또 3-3을 들어가던가 네. 날짜를 붙이는 수가 이제 뭐 높게 나오겠죠. 흑이 붙여간 수는 사활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뭐 적당히 공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침투를 할 때 적당히 공격하는 수단은 뭐 옆에서 붙여가지고 뭐 그 다음에 씌워간다던가 하는 건데 지금 위에서 붙였다는 얘기는 이 돌이 사활을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실리가 조금 깨지더라도 꾹 눌러가는 쪽을 선택했고요. 예, 지금 백이 그냥 늘어서 막히는 것보다는 한 발 더 이제 흑진영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활에도 좀 영향이 크고요. 흑이 뭐 위로 이으면 백이 쉽게 살 수 있고 밑으로 늘면 약점까지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붙이는 수가 이제 정수죠. 이 수가 재미난 수인데요. 보통 호구 치는 것은 여기를 이렇게 둬서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라 백이 도저히 사는 형태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이곳을 둬서 똑같이 호구 친다면 좀 사활에 좀 다른 모양이 되죠. 좀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궁도가 넓게 퍼져 있는 사활을 보면 잡을 수 있는 돌인지 없는 돌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뭐 이거 네. 수익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진한 기보라든지 아니면 뭐 남의 바둑을 이렇게 볼 때와 실전에서 내가 직접 이 형태가 이렇게 나와서 둘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삼자로 볼 때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네. 이게 실전에서는 지금 이것을 이제 사활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지금 형세까지 보면서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아, 네. 잡으러 가다 보면 안정적으로 잡으러 가는 방법은 없어요. 뭐든지 뭔가를 걸고 그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뭐 바둑판이긴 합니다만 네. 바둑판과 바둑 알로서 표현하는 거긴 합니다만 상대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데 잡으러 갈 때 뭐 편하게 잡으러 갈 수는 없죠. 그건 맨입은 좀 그럴까요? 그렇죠. 네. 어떤 승부에 있어서 상대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데
편하게 승부를 하는 그 어떤 게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창하오 구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흑의 약점은 괜찮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예, 지금은 자체 사활은 잡혔어요. 예. 흑이 여기 약점을 보강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막아서 이것은 이제 살아있죠.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이렇게만 두더라도 살아있는데 네. 흑이 이제 이쪽을 잡으러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도 이제는 못 살아요. 패도 안 나고 못 사는데 흑이 약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실전 생각을 꽤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네. 뭐 여기서 뭐 엄청나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맡게 되면서 네. 이창호 구단의 특집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바둑을 선정할까 하다가 이창호 구단에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아, 또 시간이- 본인이 생각하는 예. 바둑은 어떨지.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또 어떤 바둑을 또 창호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바둑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바둑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예. 바둑을 굳이 추천한 이유도 혹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뭐 또 이창호 구단이 네. 이 바둑을 졌죠. 그렇습니다. 이 바둑을 졌는데 네. 뭐 자기가 진 바둑 중에서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한 판이 아니었나 싶고 왜 기억에 남았냐 하면은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초반에 이 하변에서 수상전을 정확히 읽어서 대마를 다 잡았어요. 이 백대마를 잡았거든요. 아, 지금 이 공격가는 대마를 예. 나중에 잡았군요. 예, 지금 여기서 네. 이제 이 이후에 수순이 진행이 됩니다만 이 대마를 한 수 차이로 잡았어요. 정확한 수읽기로 해서. 보통 그러면 완승, 그대로 승부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뒤로 내가 그렇게 잘못 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바둑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초반에 상대도를 침투한 도를 다 잡으면서 뭐 바둑이 우세해졌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내가 졌을까? 내가 그렇게 잘못 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바둑이 많이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창호 구단은 네. 우승도 많이 했고 워낙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보통의 기사는 뭐 첫 우승이 기억에 남는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성적이 좋았을 때 기억에 많이 남을지 모르는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이 바둑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이 오래가나 봅니다. 미스테리했군요. 그렇죠. 뭐 우승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예, 뭐 우승했던 것이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지는 않고. 예.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하나 더 꼽아줬던 것이 그 창호 구단과 둔 것 중에서 이제 응시배 사국 저번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응시배 결승 사국도 뭔가 그것은 이제 내용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차례. 예, 네. 조은현, 서봉수, 유창혁 구단이 이제 차례대로 3까지 우승을 했고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던 그 대회에서 결과물을 잃었기 때문에 또 나름 기억에 남는 그런 이렇게 두 판을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네. 예. 의미가 좀 다른 판이긴 합니다만 그 판은 이제 계보를 이을 수 있었던 한 판이 됐고. 예, 이제 그 판은 승부를 놓고 볼 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이 판은 내용. 졌는데 네. 내용이 뭐 좀 정확히 납득이 안 갈 만한 예. 어찌됐건 좀 뭐 싸발림을 당했지만 백대마를 다 잡고 하변에 뭐 40 몇 집이 났는데도 이 바둑을 뭐 약간 끌려다니면서 쥔 듯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그 판단이 좀 오류가 있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인공지능도 아래 수상전은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굳이 흑이 유리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예, 그렇죠. 지금 뭐 일단은 프로스도 백이 네. 조금 더 이제 뭐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근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바둑을 이제 그 바둑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흑이나 백이 절대 패감이 좀 많더라도 그게 승부에 형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요. 지금
요즘에 들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바둑을 평가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절대 팩감을 하나 없애면 네. 누가 초읽기에 몰려서 아, 프로스가 많이 떨어져요. 아. 예전에 보면은 뭐 팩감 하나인데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마련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었는데 사실 패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죠. 거고요. 뭐 팩감 하나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잡혔지만 한 수 차이로 잡혔지만 다 싸바를 수 있고 팩감이 많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시하고 좀 많이 다른 거죠. 네. 지금 백이 여기서 수상전을 멈췄는데 잡힌 걸 인정하는 것 같고요. 팩감은 한 5개는 기본으로 나오겠어요. 아니 5개 아니고요. 한 10개 납니다. 10개. 아, 그런가요? 예, 이곳을 이렇게 두면 네. 이렇게 하나, 뭐 둘 해서 여기서부터 아. 백이 여기도 두고 이쪽 조이는 것과 다 하면 10개 정도 나거든요. 인공지능은 이 절대 팩감 10개가 있다는 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견 많이 싸바르지도 않았어요. 백이 그렇죠. 엄청난 득을 본 것도 예, 아니에요. 싸바른 형태라는 게 네. 고작 이제 여기와 나중에 이제 흙이 이교환을 하게 되면 뭐 이런데 돌이 와서 여기 몇 집 득보는 요런 정도예요. 네. 물론 여기 두텀이 좀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좀 전과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네. 뭐 이런 정도로 이 하변이 그래도 흙집이 다 났는데 예. 저도 이걸 해설한다고 해서 좀 연구를 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게 그래도 흙이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저는 이제 지나간 기보를 본 거와 당시에 직접 이제 대국을 하면서 실전에서 느낀 것과 더 갭 차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이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창호 구단은 자기가 꽤 좋다고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당시에는요. 예, 실전 심리상. 그런데 이 바둑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이상하다. 네. 왜 바둑이 내가 하변을 다 잡고 백이 그렇게 두텁지도 않은데 두텀을 많이 써먹지도 못했는데 왜 바둑이 시원찮지?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승부를 했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이 아닌 준결승에서 진바둑을 꼽았습니다. 왜냐면 이창호 구단이 결승에서 창호 구단에게 진 게 나중에 한 2번 정도 나와요. 네. 예. 출란배와 그 삼성화재배 결승전에서 이번 이 6기와 다른 승부에서 네. 결승에서 진 바둑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대국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대국 내용이 많이 기억에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의 절반이 가득 찼습니다. 예, 흑도 우변 쪽을 네. 흑 한 점을 버리면서 근데 이 한 점은 아까 활용을 했던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백집은 낮지만 잡히면서 백집은 낮지만 흑도 그걸 발판으로 좀 세력을 형성하면서 우상기 쪽에 좀 집이 나서 뭐 부분적으로는 큰 불만은 없어 보여요. 이제 백도 이 눈목자를 굳히면서 여기를 좀 이제 견제를 하는 의미가 있죠. 예, 날일자를 두면 벌렸을 때 좀 모양이 더 한 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3 침투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흙이 네. 여기가 좀 두터우니까 이제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면 이쪽을 막히니까요. 여기까지 밀어서 좀 약점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약간은 이득이죠. 이쪽이 두터울 때는. 그럼 이때 당시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상대인 창하오 구단도 초반을 좀 그르쳤다.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뭐 모르긴 몰라도 실전 심리상 그래도 내가 좀 뭐 많이 이렇게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좀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짐작으론. 더군다나 뭐 당시 성적이 뭐 아주 안 좋았을 때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주눅도 들어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나 싶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98년도 전까지는 마샤오춘이 거의 한 10연패 가까이 이창호 구단에게 패배를 당했었고 뒤를 이어받아서 창하오 구단이 대적을 했는데 같은 연패에 빠졌었단 말이죠. 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얻어맞는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였죠. 예. 바톤을 이어받으면 이제 뭐 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얻어맞는 그런 네. 형국이 됐으니까 중국 바둑 팬들이 많이 좀 우울해하고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만큼 이창호 구단에 대한 뭐 경외심이랄까요? 그런 게 더 높아졌을 수도 있죠. 그것도 좀 신기한 게요. 사실 한국의 기사, 중국 시선으로 보면 타국 기사가 이렇게 세계 우승을 휩쓸면 약간 시기와 질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창호 구단만은 그 예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창호 구단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그리고 뭐 중국 프로 기사들도 존경을 뭐 표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예전에도 그때 언론에 한번 나왔었는데 탕웨이싱 선수인가요? 네. 예, 이창호 구단과 둬서 이긴 다음이었나요? 뭐 하여튼간 삼성화재배 그 연수원에서 할 때였는데 삼성화재배가 끝나고 뭐 사인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그 탕웨이싱 선수가 이제 90년대 기사니까 자기가 뭐 바둑을 배우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시기가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로 그렇죠. 봐야 되니까요. 네. 프로 기사들에게 그런 케이스가 좀 있죠. 저는 이제 어려서 바둑을 배울 때 조치훈 구단 때문에 바둑을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배웠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 대회에서 조치훈 구단과 처음 만났을 때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네. 내 바둑판 앞에 앉은 적인데 뭐 그 적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좋은 내용의 바둑을 한번 더 볼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창호 구단도 지금 성적을 한창 내는 기사나 요 전 세대 이런 기사들에게 뭐 롤모델이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많이 비춰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성적이 뒷받침해 줘서였겠지만 일단 이창호 구단 하면 뭐 인품과 이런 자세들이 가장 높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보통 바둑을 뭐 역전패를 한다던가 아니면 바둑을 졌을 때 좋지 못한
뭐 자기 기분이 그러니까 그걸 뭐 표현하는 게 뭐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걸 표현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이창호 구단은 그러니까 바둑 한 판의 승부가 뭐 그렇게 뭐 바둑 승부 자체를 좀 넓게 보고 깊게 본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이창호 구단 이제 저는 사설에서 많이 보질 못했으니까요. 최명훈 구단이 봤을 때 평소에도 좀 그런 뉘앙스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었나요? 글쎄요, 뭐 어려서 네. 뭐 같이 이창호 구단과 뭐 결승전 뭐 도전기 같은 걸 두고 끝나고 뭐 둘이서 같이 밥을 먹고 네. 그리고 집에 가기 그러니까 오락실 가서 오락도 한 판 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뭐 글쎄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뭐 바둑판 앞에 앉았을 때만 이제 승부를 하는 거고 뭐 그냥 복귀 끝나고 일었으면 그냥 뭐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창호 구단도 네. 좀 뭔가 그런 느낌으로 승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항상. 반상을 떠나면 뭐 영락 없는 10대, 20대 다른 친구들과 비슷했군요. 예. 자, 지금 백이 치중을 들어왔습니다. 흑의 사활이 걸린 것 같은데요. 흑이 예. 흑이 여기를 붙여서요.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이 이제 한 수 늘어진 패가 나요.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는데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조금 간과한 것은 지금은 여기를 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팩감이 한 10개 정도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바둑이 백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흑은 마땅히 팩감을 쓸 곳이 많지 않아졌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수 늘어진 패라도 백이 여기를 한 점만 잡아놓고 슬슬 조여붙이는 이 팩감들이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이 귀를 붙여간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걸쳐서 변 쪽에서 승부를 하는 게 좀 더 여기 팩감을 좀 값어치를 떨어지게 만드는 이 한 판의 바둑으로 볼 때요. 그런 수법이 아니었나 싶고 지금은 여기는 벌릴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에 한 수 늘어진 패가 나면서부터 바둑이 완전히 백의 페이스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은 귀 쪽에서 한 수 늘어진 패가 난 것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흑의 네. 판단이. 이창호 구단이 직접 꼽아준 대국입니다. 제6회 삼성화재배 4강전 과연 흑의 사활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명예의 전당 세계의 라이벌 제6회 삼성화재배 준결승전 이창호 구단 대 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최종국이고요. 이 전까지는 창호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연패 수모를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이제 이창호 구단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꼽아준 이유는 이제 바둑 내용에 있었던 것 같고 이 바둑을 창하오 구단이 이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창하오 구단이 조금씩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계기가 된 한 판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뭐 창하오 구단 입장에서 대국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창하오 구단에게는 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좀 더 큰 한판으로 다가올 수 있었겠네요. 예, 뭐 세계대회 이제 결승전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이창호 구단이 왜 꼽았을까 싶었는데 내용에서 좀 재미나고 이창호 구단의 그 예상에 벗어나는 그런 내용과 승부가 됐기 때문에 꼽은 네.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패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한 수 늘어진 패가 불가피하고요. 예, 너무 유명한 이 모양이죠. 네. 예, 치중을 가서 치받고 젖혀놓고 여기서도 수순이 먼저 젖히면은 한 팩감이 손해기 때문에 젖혀놓고 젖히고 있는 이런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유명하지만 친해지기 어려운 대박형입니다. 예. 수순도 중요하고요. 수읽기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제 바로 패를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 수 늘어진 패를 결행을 하는데 여기서 좀 이제 서로 좀 어렵고 이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도 아무리 백의 절대 패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수 늘어진 패인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곳을 때리게 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때리는 수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당연히 백이 패를 한 번 더 걸기 전에 패감 하나라도 벌려면 미리 따내야 되는데요. 예, 이걸 때리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서 이곳을 잡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을 잡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 팩감이 거의 뭐 몇 개 안 나죠. 여기 거의 팩감이 이거 사는 팩감은 없기 때문에 한두 패 정도뿐이 안 나요. 네. 그런데 백이 이제 단패를 걸어가게 되면 흑도 여기 팩감이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팩감이 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이걸 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곳을 잡아서 승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때리니까 이제 실전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5화 시작을 했고요. 예, 여기서 이걸 단수 예. 쳤고요. 여기서 잡았고요. 그러니까 흑도 이제 단수를 치거든요. 한 수 받아야 계속 수상전이 예, 한 수 지금 빠르기 때문에. 흑이 계속해서 받아야 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도 이제 창하오 선수도 눈치를 챈 거예요. 여길 때리면 흑이 이걸 때려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워낙 깔끔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팩감도 안 나고 예. 집으로도 상당하죠. 조여 붙이는 게 다 팩감이기 때문에 집을 이득 보면서 한 역끝내기 10집 가까이 될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창하오 선수가 눈치를 채고 하나 이어놨단 말이에요. 이어놓은 수가 좋았어요. 이어놓으니까 이제는 흑도 더 이상 팩감이 안 나게 여기를 백이 때릴 때 해소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된 거예요. 네. 아까는 조여 붙이는 걸 다 방어를 하면서 집으로도 이득 보는 끊는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때리기 전에 그냥 단패를 만들더라도 이걸 끊어 잡았어야 된다는 설명을 드린 거죠. 지금은 흑이 이제 잡으러 가야 되고요. 예. 뭐 안 두면 사니까요. 이걸 둬야 되는데 이제 백이 이곳을 때리니까 지금은 흑이 이제 팩감을 써야 돼요. 우화를 하나 더 받아 놓더라도 조여 붙이는 것이 이미 당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네. 여기를 어딘가 하나 두더라도 아까처럼 잡혀가지고 더 이상 뭐 듣는 게 없는 거랑은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형태가 프로의 바둑에서 간혹 나오는 형태인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흑이 네. 이제 둘 데가 없어서 그것도 이제 뭐 팩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안 받으면 뭐 2패를 들어가고 여기를 팩감을 못 쓰니까요. 근데 백은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게 이제 흑이 때리면 그냥 슬금슬금 조여 붙이는 이 모든 수가 다 팩감이 되고 흑도 글쎄 요거 하나 해놓을 타이밍이 없었을까요? 이렇게 돼서 백이 이렇게 둔 것과 지금은 흑이 이제 때릴 때 백이 이렇게 돼서 두는 것과 여기 이제 모양도 차이가 나고 집으로도 나중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 막힌 게 아프고요. 흑이 지금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그냥 조여서 비의 형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둬봤자 여기는 세수고 이것도 세수기 때문에 네. 뒀는데 수가 느는 게 아니거든요. 집만 안형만 생길 뿐이지. 그럼 비길 수는 있겠지만 잡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냥 조여야 되고 백은 차례차례 요 끝까지 다 조이는 게 선수가 돼요. 끝내기가 되면서 팩감이 되니까요. 이보다 더 좋은 팩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팩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네. 아까는 여기라도 둘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마땅히 둘 데도 없어요. 뭐 이런데 모양이 그냥 집으로 큰 자리 이런 데를 뒀다가 패를 들어가서 여기 조여붙이는 다 팩감을 당할 수도 없고 한 수 늘어진 패인데 이 패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팩감이 많아서 악수패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악수패를 쓰기 시작하는데 백은 또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그냥 조이는 팩감을 쓰고 있으면 네. 너무 괴롭죠. 그것도 뭐 팩감이 되긴 했는데 두 점 머리를 맞은 형태라 뭐 전혀 득이 없고 악수 교환이죠. 백은 이렇게만 진행이 돼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너무 바둑이 편한 바둑이 됐어요. 흑은 악수패를 뭐 안 쓸 수도 없고 찾아서 뭐 간신히 한 수 두고 나면 백은 그냥 이 조이는 팩감들 지금 여기가 그냥 팩감이 아니고 이쪽을 두면서도 팩감이 되기 때문에 뭐 한 패, 세네 두 패, 개가 아닌 세 거죠? 패, 네 패, 다섯 패, 한 일곱 패 정도 아. 아직 남아 있거든요. 팩감이 여섯 패 아니면 일곱 패가 남아 있어요. 아, 괴롭네요. 오랜 시간 들여서 힘겹게 착수를 할 텐데 백은 다음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벌써 20번째가 넘어가고 있는 삼성화재배입니다. 자, 1996년도에 첫 치러졌고요. 대한민국 12회, 중국이 10회, 일본이 2회. 자, 대한민국이 처음엔 확실히 치고 나갔습니다. 일단 이창호 구단의 처음 3연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제 1회 대회는 일본의 이제 요다 노리모토 네. 구단이 유창혁 구단을 꺾고 1회 우승컵을 가져갔었죠. 그리고 2, 3, 4회 연거푸 우승을 했습니다. 예. 자, 상대는 고바야시 사토루, 마샤오춘, 그리고 조선진 구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한 중후반부터 네,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뭐 모든 세계 네. 대회들이 뭐 한국이 거의 다 가져갔었거든요. 최근에는 중중 결승도 제법 있었고요. 아, 참 반가운 이름들입니다. 고바야시 사토루, 또 마샤오춘, 조선진. 마샤오춘 구단은 뭐 할까요? 뭐 음악에도 좀 조예가 있다고 해요. 뭐 피아노에 좀 뭐 전문가까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부턴가 공식 시합에는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괴롭게 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면만 보면 흑이 잡고 있고 하나 늘어진 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것 근데 같지만 지금도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팩감은 많이 안 나는데 네, 지금까지 조여 붙인 걸 다 받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여기 두면은 여기도 돌이 없었고 여기도 돌이 없었는데 지금은 백이 조일 대로 조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잡을 수는 없어요. 아, 또 인공지능이 보고 있는 승률은 이 정도로 벌어져 있군요. 예. 흑도 뭐 이제는 보이는 팩감은 다 쓰고 있습니다.
창하우 구단이 나중에는 세계대회 재패를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준우승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대회도 이창호 구단을 꺾긴 했습니다만 결승에서는 막혔었고요. 예, 뭐 창호 구단도 예. 대단한 게 그렇게 결승에서 여러 번 막히게 되면 좌절하고 좀 이렇게 고민도 많고 이제 성적이 처지게 마련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계 대회를 이제 우승을 이제 몇 번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보면 창하우 구단과 이창호 구단 라이벌이긴 하지만 둘의 전성기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나이 차이는 거의 엇비슷합니다만 예. 이창호 구단이 한 살 많습니다만 뭐 시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창호 구단은 좀 더 늦게 꽃을 피운 예. 성적은 이창호 구단보다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늦게나마 꽃을 좀 피운 그런 기사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팩감이 몇 개 나요. 흙이 조여 붙이면 마지막에 여기 때리는 팩감까지 나기 때문에 아직도 4패가 더 나네요. 지금 팩감을 한참 쓴 것 같은데 네. 마르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흙이 아직 이제 팩감이 모자르기 때문에 악수패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우변은 다 쓴 것 같고요. 여기는 한 수 젖히는 팩감 정도는 되죠. 이걸 안 받으면 다음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넘어가니까 너무 크죠. 네. 네, 흙은 우변 팩감 다 소진을 했습니다. 패싸움에 흙은 꽤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다 그렇지만 이창호 구단은 다음 수를 결정해 놨더라도 또 다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예, 이창호 구단이 뭐 스타일 자체가 네. 뭐 수읽기가 뭐 사활은 뭐 저도 이렇게 몇 번 같이 풀어봤습니다만 사활은 잘 못 풀어요. 예, 그런데 뭐 실전에서의 수읽기는 뭐 세거든요. 예. 그런데 수를 정확히 보더라도 형세를 판단을 하는 걸 먼저 해요. 형세 판단을 해봐서 그러니까 모든 거 어떤 뭐 수익기건 뭐건 간에 어떤 모양을 선택할 때도 형세 판단이 기초가 돼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꾼 또 하나의 그 이창호 구단의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수가 보여도 형세 판단을 해봐서 내가 유리하면 굳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보통의 기사들은 수가 보이면 막 머릿속에서 예. 빨리 두라고 거길 두라고 그렇죠. 막 명령을 내리죠. 몸이 뭐 움직이죠. 그걸 뭐 네. 참질 못하죠. 근데 이창호 구단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형세를 판단한 다음에 수가 나는 게 보여서 결행을 하고 싶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해서 결정 지어진 대로만 진행이 되는 게 승률이 더 높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인공지능도 그렇거든요. 약간 인간의 본능을 벗어난 듯한 예.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그 이창호 구단이 물론 뭐 재능이나 기재가 뭐 세계적인 기사이긴 합니다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바둑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지는 기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네. 다른 관점에서 이창호 구단을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조은영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나 다른 어떤 기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수가 보이면 확실하면 네. 결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립 여부가 뭐 중요한 거죠.
뭐 이창호 구단도 그게 100%라면 결행을 할 텐데 예. 한 90 몇 프로란 말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내가 생각 못한 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보통의 기사들이 그걸 결행했다가 의외의 수가 나타나서 이제 역전을 당해서 패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아주 신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창호 구단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넌다였거든요. 예, 속담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보통 이제 건드려 보고 그 다음에 뭐 건넌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또 침착한 기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임혜봉 구단이 린하이펑 구단이 있는데 이중허리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뚝심이 강하고 침착하고. 근데 이창호 구단은 한때 삼중허리라는 그런 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그런 네. 닉네임이 있었죠. 지금 드디어 패가 끝났어요. 네, 종결이 됐습니다. 예, 이 한 수 늘어진 패가 아직 백이 한 패, 두 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이 이 미는 수와 젖히는 악수 교환까지 하니까 이제는 그냥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뒀는데 어마어마한 악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여기 두고 이 정도로 바둑이 만약에 많이 좋지 않았다면 백이 이렇게 두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붙여간다든지 패감을 썼을 텐데 네. 근데 지금은 이 정도만 두더라도 바둑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창하오 선수도 이쯤에서 단수 치고 때릴 때 이 정도로 둬서 이제 해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흑이 여기를 귀를 붙여서 살았는데 선수로 살고 상변을 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선수로 산 그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한 수 늘어진 패를 들어가니까 결국은 백이 딴 데 두 번 둘 동안 한 수를 놔서 살았기 때문에 대약수 교환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붙여서 늘어진 패를 남겨놓고 귀를 사는 선택을 한 것이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손을 뺐지만 결국 한 수 득을 못 받고 결국 얻은 것은 좌변의 손해만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나오지만 이 정도 이제 되니까 창하오 선수도 쉽게 그냥 좌변을 하나 가일수, 단수를 쳐서 가일수를 하고 상변을 선택한 것 같죠. 형세 판단을 한 다음에요. 예, 지금 우상귀 쪽 한 점 끊어잡는 것도 상당히 큰 자리였는데요. 네, 그 뒤에 끝내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반상 최대의 끝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아무리 뭐 역전을 많이 당했어도 창하오 구단이 이 정도면 됐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좌변에서 마지막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 분명히 그냥 수수로 보면은 이때쯤 창하오 선수가 초읽기 몰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아직 변수가 있군요. 예, 백이 뭐 이국이 나를 짜둔수로 뭐 여기를 먼저 좀 결정을 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결정을 약간 보류한 것이 약간 어렵게 바둑을 만든 뭐 계기가 아닌가 싶고 네. 이수로 먼저 여기를 늘어서 아니면 이어서 교환을 해놨으면 좀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틈을 보여주자마자 또 비집고 들어갑니다. 큰 변화는 아닌데요. 거죠? 네. 큰 변화는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완벽하게 두려면 이제 이걸로 교환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둬서 이 좌변을 백이 이제 흑에게 사는 것을 허용한 대신 좌기 쪽을 잡았단 말이에요. 좌기 쪽을 흑이 산 것과 잡은 것은 뭐 척 봐도 20집 이상 되죠. 근데 좌변 쪽이 이제 다 깨진 것도 20집은 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흑도 뭐 척 봐도 큰 이득을 본 것 같지는 않죠. 뭐 여기 이 돌이 살아갔지만 이 돌이 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바둑은 백이 이제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가장 큰 자리는 우상귀 쪽에 한 점을 이 선에 있는 게 가장 큰 자리인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를 밀리면 약간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이쪽을 두는 것 같거든요. 이제 백이 그것까지 늘어주면 제가 볼 땐 우상귀 쪽에 이으면 승부가 된다고 이창호 선수가 나름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창하오 선수도 뭐 호락호락한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큰 곳으로 갑니다. 예, 그곳이 흙이 있는 것과 계산을 해보면요. 15집이 좀 넘는 자리입니다. 상당히 크죠. 네, 손을 뺐습니다만 우상귀 끝내기를 좀 더 당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곳까지 이제 선수를 당하기 때문에 네. 거기 있는 자리가 거의 15집, 16집에 가까운 자리가 되는 거죠. 똑같이 이 선 끝내기여도 주변 배석에 따라서 크기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의 형태에 따라서 네. 그 값어치가 달라지죠. 예, 마지막 흙이 그 자리라도 뒀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손이 돌아올 찬스가 없으면서 거기까지 두게 돼가지고는 그 요기집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때 대략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뭐 반면으로는 흙이 조금 앞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 덤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그런 바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변집이 좀 더 깨지면서 흙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 더 두어졌습니다만 결국 불개로 끝났습니다. 창하오 구단의 백불개승입니다. 네, 창하오 구단 2판 이기고 나서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승전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번기 승부에서 준결승 3번기 승부에서 이창호 구단을 꺾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슬슬 이제 세계 대회에서 두각을 더 나타내고 이제 우승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바둑을 보니까 꼭 대마를 잡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약간 어느 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바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판단력인데 네. 이렇게 돌을 잡았다고 유리하다고만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이창호 구단이 이 바둑을 꼽았던 이유는 실전에서 그래도 내 집이 다 났는데 약간 조여붙임을 당하는 거 정도로는 내 집이 다 났는데 왜 바둑 내용이 이랬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 오래 기억에 남아서 이 바둑을 그 명곡 중에 한 판으로 추천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재미있게 봤습니다. 무려 41번의 대결을 펼쳤던 세계의 라이벌 이창호 구단과 창하오 구단을 오늘 조명해 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